시즌성 상품 소싱의 힌트를 얻는 것과 구매 대행 가능한 카테고리를 따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소싱해서 제일 중요한 건 상품명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동 업로드 리스트에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것까지. 오늘은 상세 페이지 상하단 공지사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하단의 내용의 경우는 중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저희에게 구매 대행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의 문의나 그리고 불만에 대해서도 대응할 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을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상세 페이지에 꼭 기재가 되어야 할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상단이 있고요. 상단에 배송에 대한 부분과 짧은 부분과 이벤트에 대한 부분도 함께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넣어줍니다. 하단에는 안내와 공지사항을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되고요. 상세 페이지 상단의 경우는 매우 간결하고 최소화하면서 눈에 확 띄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5초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제 조사 결과 랜딩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탈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4에서 5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고객이 그 안에 무조건 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 상세 페이지도 보기 전에 저희 이제 상세 페이지 보기 전에 이미 상단에 내용이 너무 많으면 고지해야 될 내용에 대한 설명들만 보다가 그냥 이탈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상세 페이지 상단은 간결하게 최소화시키고 후킹 멘트나 GIF 같은 생생하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눈길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하단의 경우는 안내와 공지사항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꼭 넣어줘야 될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는 거를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가 소비 목적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구매자의 개인 통관 고유 번호 입력을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내해 주실 때 번호에 이렇게 통관보호 번호에 예를 적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생긴 번호라는 거를 P로 시작하고 13자리라는 거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 방법까지, 발급 방법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고객님께서 참고하시고 개인 통관 보호를 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부가세에 대한 안내입니다. 관부가세가 나오게 되면 고지를 받지 않고 관부가세가 나올 경우에 고객들이 많이 당황하시고 그리고 이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려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관부가세는 별도 안내 없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부가세 포함이라는 이런 안내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50 이상 구매 시 관세율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됨을 안내 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배송에 관한 부분입니다. 배송에 대한 부분은 대략 7일에서 14일 정도 영업일 기준으로 한다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상단에 그냥 짧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해외 배송 특성상 이게 통관이나 출고 지연 등 배송이 지연될 수 있음을 꼭 안내 드려야 합니다. 또한 가장 또 불만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수업에서 경동택배 비용 책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경동택배로 넘어가는 기준과 경동택배 비용 발생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경동택배가 착불로 갈 경우에는 꼭 미리 연락을 한번 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기재를 했더라도 고객님은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AS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부분이 AS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AS에 대한 부분은 해외 배송 상품 특성상 AS가 불가하다는 부분을 안내 드립니다. 그 다음 교환 환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환 환불은 지난번 Q&A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 오더를 이미 넣고 배송이 진행이 됐는데 고객이 취소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 저희가 배대지로 받고 나서 또 리턴하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최대한 취소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상세 페이지 하단에 적어줍니다. 반품 관련해서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접수해달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그냥 접수도 안 하고 막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웬만하면 반품도 방어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통화나 아니면 뭐 문자로 주고받던지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교환이나 반품 접수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CS에 관해서 CS, 이제 뭐 고객센터 연락처를 적어주시고요. 연락처하고 그리고 고객센터 응대 가능 시간을 기재해 주시면 고객님께 더 신뢰가 가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영업 등록증, 영업 등록 번호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0000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지난번에 제가 유니패스 관련해서 사전 신고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영업 등록 번호가 없으면은 유니패스 사전 신고할 때 반려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꼭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미리캔버스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상세 페이지 상단과 하단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캔버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검색부터 다시 해볼게요. 미리캔버스를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가입이 안 되신 분은 가입을 하시고요. 바로 시작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미리캔버스와 피그마라는 프로그램의 조합으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손에 익다 보니까 포토샵도 가끔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미리캔버스 이 프로그램은 상세 페이지 만드는 폰트나 템플릿 등의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직관적이고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디자인을 못하시는 분들도 미리캔버스 내에서 다양한 요소들이나 이미지들이 있으니 잘 조합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픽셀이라는 사이트와 그리고 이렇게 픽사베이 이렇게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사진을 검색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상단 댓글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만들기 누르시고요. 상세 페이지 상단을 만들 건데 사이즈를 우선 가로는 780 쿠팡 상세 페이지 가로 기준인 780 픽셀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세로는 이제 좀 작게 만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외 배송 상품이라는 내용만 전달할 거라서 사이즈를 30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고요. 간단히 배송이 한 7일에서 15일 정도 걸린다는 내용만 입력을 해줄 예정이에요. 글씨체나 디자인을 정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여기 템플릿에서 그냥 글씨체 참고하시고 색깔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왕관이 달린 거는 유료 결제를 해야지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웬만하면 무료로 사용하시다가 이제 조금 더 상세 페이지에 힘을 주고 싶으실 때 그때 유료 결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페이지 추가를 하나 해서 저는 이 글씨체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글씨만 따올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컨트롤 C 누르고요.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위에 복사가 됩니다. 이거를 드래그해서 다 선택한 다음에 글씨 크기를 이렇게 키워주세요. 이 아래 내용에 본 상품은 해외 직배송 상품입니다. 주문 일로부터 수령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는 제가 그냥 ABC 구대라고 할게요. 구매 대행은 ABC 구대에서 이렇게 저희 스토어를 홍보하는 문구를 좀 써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아래 건 지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상단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아니면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벤트 내용을 쓸 거예요. 뭐 1+1이나 사은품이 있을 경우 그리고 뭐 한정 수량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후킹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앞에다가 상세 페이지 상단에 만들어서 이렇게 이 배송에 관한 내용과 이렇게 간단하게 5초 안에 눈에 띌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단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할 거고요. 다운로드해서 JPG로 해서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JPG로 다운이 됩니다. 다운된 걸 저장을 하시고요. 저기 내 드라이브에 이걸 저장을 해 놓을게요. 상세 페이지 상단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홈 버튼을 다시 누르고 디자인을 새로 만들어 볼게요. 직접 입력해서 가로는 780으로 하고 세로는 조금 이번엔 길게 해볼게요. 새 디자인 만들기에서 780에 3000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오면 이제 확대를 해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을 타블릿에 있는 디자인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이 템플릿 중에서도 이 페이지 하나만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페이지들이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만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게 아무래도 많이 크다 보니까 이게 3000이나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필요한 것만 수정해 줄게요. 우선 드래그를 해서요. 마우스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서 맨 위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맨 위로 올리고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희의 슬로건이 있었죠. 구매 대행은 ABC 부대와 함께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그냥 여기다가 그냥 구매 대행 유의사항 뭐 필요하시면 뭐 구매 대행 유의사항 아니면 뭐 필독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멘트는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ABC 9대 가이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저는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클릭하고 벨 버튼을 눌렀고요. 이거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여기다가 상자를 하나 넣어줄게요. 여기 보면 요소에 도형이 있어요. 도형이 있어서 기본 도형 눌러주고 기본 도형이 나오면은 이걸 이렇게 줄여서 위로 가져가서 여기 뒤에다가 그냥 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해요. 얘를 우선 맨 앞으로 가져오고요. 이렇게 뒤에다가 하고 너무 딱딱해 보이니까 둥근 모서리로 만들게요. 둥근 모서리로 만들면 이렇게 둥그러집니다. 색깔이 너무 안 예뻐서 다시 할게요. 색깔이 안 어울려서 진한 색으로 하고 약간만 불투명하게 해줄게요. 불투명도를 이렇게 낮춰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ABC 9대 가이드, 구매 대행은 ABC 9대와 함께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기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우선은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입니다. 라는 내용을 먼저 저는 넣을게요. 요거를 따로 내용을 분리를 하고 싶어서 여기 박스를 따로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박스를 줄여서 얘만 이렇게 쓸 수 있게 하고 박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같은 맥락에서 박스를 만들고 이렇게 늘려줍니다. 늘려줘서 저는 이렇게 박스별로 따로 분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하나씩 내용을 넣어주겠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통관 고유 번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된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아래 거를 좀 지울게요. 너무 헷갈리니까 아래 거를 좀 지우고 그냥 이걸로 계속 복사하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 박스를 조금 더 늘릴게요. 지금 내용은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 정리해 놓은 내용 그대로 붙였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숫자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강조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뭐 글씨를 두껍게 해서 더 강조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지금 개인 통관부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관부가세를 입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냥 복사만 해주시면 돼요. 복사할 때 이 한 개체를 선택을 하시려면 이걸 복사해서 아래다 다시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나 뒤에 있는 이 박스, 하얀 박스 있죠? 하얀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버튼을 누릅니다.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위에 글자 입력된 거 한 번, 그리고 옆에 이 이미지도 한 번. 이렇게 해서 우선 바깥에 있는 하얀 상자를 클릭을 하신 다음 컨트롤 버튼을 누릅니다. 누른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누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글씨, 개인 통관보호 부분, 그리고 옆에 이렇게 옆에 선까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파란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있죠? 이게 모두 선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복사해서 아래쪽에 똑같이 붙여놓기를 할 거예요. 그럴 경우 편하게 사용을 하시려면 Alt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누릅니다. 그리고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붙일 때 핑크색 선이 나오잖아요. 이 선에 맞추면은 위에랑 같이 똑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다 붙여넣고 이렇게 놔주시면 똑같이 이렇게 붙여집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제 다음 내용 입력할게요. 다음 내용은 관부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부가세의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얘는 내용이 좀 짧으니까 박스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쭉 여기다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되거든요. 아까는 컨트롤로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드래그를 해서 전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하고 똑같이 Alt 누르고 아래다 복사해 줍니다. 이제 배송 부분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경동택배에 대한 부분과 배송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또 하얀 거 늘려주시고요. 여기서도 또 중요한 내용들, 경동택배 이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또 강조하고 싶으실 때는 요소에 보면 선에 이렇게 밑줄선들이 있어요. 밑줄, 색연필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데를 선을 그어서 제가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큰 선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 강조하고 싶은 거 150달러 이상이다. 뭐 관부가세 요거 강조하고 싶다. 그럼 선을 이렇게 줄여서 색상을 조금 이 색깔로 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불투명도를 낮춰주면 이렇게 선을 그은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선으로 밑줄 강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배송 부분이 끝났고 이제 AS로 가겠습니다. AS는 이것도 내용이 너무 짧기 때문에 관부가세에서 복사를 할게요.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Alt, Shift 하고 내립니다. 네, 이제 AS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AS 불가를 강조를 해볼게요. 네, AS까지 완료됐고요. 이제 교환 환불에 대한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드래그, Alt, Shift 하고 내려주면 됩니다. 교환 환불 입력하고요. 교환 환불에 대한 내용들을 입력을 했습니다. 내용이 좀 많네요. 이렇게 하얀색 우라를 내려주시고 여기 글자를 좀 내릴게요.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센터 입력을 할게요. 이것도 AS에서 복사를 할게요. 고객센터 입력을 하고요. 전화 통화를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전화 상담이 연결이 좀 어렵다고 하고 뭐 문자나 Q&A로 남겨달라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바로 응대하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문자나 Q&A로 내용을 먼저 알고 응대를 하면 대응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적어주시고요. 070, 000, 그리고 운영시간, 고객센터 운영시간을 적어줍니다. 아니면 여기에 또 뭐 카톡 아이디나 카카오 채널 아이디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적어주셔도 되고요. 뭐 카카오톡 아이디나 카카오 채널
아이디나 채널이 있으면 카카오 채널 검색통에서 뭐 ABC 구대 뭐 이렇게 입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얀색 박스 부분을 더 늘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 고객센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신식품 등에 대한 영업 등록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지난번에 유니패스 신고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상세 페이지 상에 영업 등록 번호가 없으면 판매자에게 신고를 당할 수 있고 유니패스 사전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나 건기식 등의 면허 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해서 기재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아래로 끌고 내려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조금만 작게 해서 아래쪽에 배치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 하단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누르셔서 아까 전에 상단 저장했던 것처럼 웹용에서 JPG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제가 세로를 3000픽셀로 했어요. 근데 조금 여기 남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픽셀을 수정을 해서 변경은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미지들도 사이즈가 변경되면서 한 번 더 손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그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 사이즈 수정하는 프로그램들은 피그마 외에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저는 피그마를 이용을 하는 이유가 GIF 제작도 되고 눕기 따는 기능도 가능하고요. 이미지 사이즈 수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아주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포토샵에 비해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가 편한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사이즈 수정하고 GIF 만들고 눕기 따는 기능까지도 이렇게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피그마 사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인 상세 페이지 번역을 할 때 그때 함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저장은 리사이징 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폰을 이용한 이미지 저장 그리고 피그마를 이용 이미지 사이즈 수정 그리고 GIF 만들기 네이버 웨이를 이용 이미지 번역을 하고 번역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간단한 후킹 멘트를 넣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상세 페이지를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전까지 지금의 영상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따라 해보시면서 미리 캔버스도 익혀보시고요. 구매대행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페이지 상하단에 입력할 내용의 텍스트 파일하고요. 텍스트 파일하고 그리고 지금 바로 작업을 했던 이미지 파일 등이 필요하시다면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상세 페이지 번역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